소개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뭘 연구하게 될지 좀 알게 되겠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업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성적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HIT 321호, 312호 이렇게 주로 쓰고 있고, 원래 ITBT 807호가 제 연구실이고, 그다음에 산학기술관 2층하고 5층에 또 원래 대학원 연구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여기 공간이 있어서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기 리모델링 할 현재 상황이고, 연구생은 박사과정이 5명이 있고, 석박사 통합 1명 있고, 그리고 지금 연구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양대랑 국민대 전자과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다 합쳐져 있는 거고, 그래서 석사과정 8명 있고, 학부 연구원이 지금 4명이죠. 아마 일부 학번들 4명인 것 같아요. 네, 일부 학번들 4명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회사는 개발자가 5명이 있는데 1명은 인턴이고, 4명은 2명은 그 국민대 연구실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한양대 연구실 출신이에요. 네, 있고, 그다음에 또 HR 쪽에 2명이 있고, 그래서 연구하는 분야는 주로 어느 쪽이냐면, 크게 지금 여러 가지 적었지만 원래 연구하는 분야가 암호학 중에서 GK 스나크라고 하는 영지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접해볼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고,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거 이제 응용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쪽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에서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의 성능을 올리는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쪽을 저 GK 스나크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암호학 기술을 사용해서 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응용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응용 서비스를 보면, 그러니까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블록체인 프라이버시랑 블록체인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성능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응용 서비스로 전자투표, 프라이버시 보장, 디지털 자산 서비스, 물류 및 정품 인증 서비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논문을 쓰고 나서 서비스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도 돼요. 너무 딱딱하게 막 강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미래와 블록체인 이름을 이렇게 잡아봤고, 제목을. 그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아이스 에이지라고? 아니요. 안 봤죠?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단편인데 한 15분? 요 정도 되는 단편이고,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냉장고 안에 문명 세계가 생겨가지고, 뭐 석기 시대도 지나고, 뭐 산업혁명 지나고, 뭐 미래로 바뀌고 막, 그래서 바깥에서는 금방인데 뭐 한 몇십 분 지나면 또 시대가 바뀌어 있고 막 그런 단편 영화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바깥 세상인데 실제 온라인 세상이 저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온라인 세상에서 얼마 전까지 뭐 우리랑 비슷한, 그러니까 더 늦었다면 지금 현재는 온라인 더 빠르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알려면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오프라인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자 하는 거고, 이 책은 빙 디지털, 혹시 디지털이다라는 책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00년 뭐 그런 거죠. 저 책이 95년도에 쓰여진 책이고, 그 한국에는 99년도에 번역이 돼서 나왔던 책이고, 저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뀔 거다. 그러면서 미디어도 뭐 TV 해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는 게 될 거고, 뭐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다.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책 서평을 보면 사람들 이제 평가를 매겨놨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초기에는 뭐 다 아는 얘기고,
뭐 별것도 아이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되게 트리비얼하고 되게 못 썼다 이런 평들이 막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예측한 게 맞네. 뭐 이런 게 나오고 20년쯤 지나니까 진짜 잘 예측했구나. 네그로폰테 교수가 이제 MIT 미디어랩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얘기를 한 거였고 실제 우리가 보면 그 미디어 같은 거 다 휴대폰으로 보고 하잖아요. 개인화된 디바이스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야 보니까 이게 이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 전을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 게 한 99년, 2000년 이때 시작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서야 디지털 전환이 정말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잘.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기 때니까 잘 모르겠죠. 네. 그 웹민이 나오기 전에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왼쪽에 보듯이 저렇게 메뉴레가 저게 뭐 글 쓰고 읽고 저기서 웹 소설이 아니죠. 무슨 PC 통신 소설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걸 하다가 어 이제 웹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개방이 됐죠. 모든 데이터를 서로 읽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웹이 참 좋은데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니까 저걸 누가 할까 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돈도 안 되는데 왜 만들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만들더라고요. 웹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PR도 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거기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저게 개방이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막 생겼었죠. 물론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막 망했다가 이제 요즘 다시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이 제가 볼 때는 디지털의 석기 시대 정도, 석기 시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뭐가 나왔었을까요? 2010년쯤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스마트폰 전에는 그 혹시 저거 네이트 버튼 알아요? 네. 이거 누르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끌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요금이 너무 비싸서. 사실 저 때도 와이파이로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통신사에서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거 잘못 눌려서 몇백만 원 요금 나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했었죠. 그래서 저 때는 저게 있었지만 별로 활용을 안 했었어요,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당연히 웹을 접근할 수 있었지만 컴퓨터는 목적이 소비의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 한 대씩 있는 거고 스마트폰 이제 폰이 되면 각자 개인이 되는 거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진정으로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청동기 시대쯤 되지 않을까. 10년 만에 이제 석기 시대를 탈피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또 지났죠. 이제 뭐가 생기고 있느냐면 디지털 철기 시대.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냐?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오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죠.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디지털 철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 쪽을 주로 하니까 블록체인 중심으로 어떻게 세상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 아래는 그거예요. 암호화폐 뭐 가격 뭐 이런 거예요. 이 블록체인의 관심은 신기하게도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관심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관심도 떨어져요. 연구는 그럴 필요 없는데 시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진짜 미래의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의 일로 가야 될 거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 NFT라는 얘기는 요즘 올해 되게 많이 나왔었죠. 논 펀저블 토큰. 그래서 나눌 수 없는 뭐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사진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게 24 바이 24 픽셀이에요. 저 가격이 132억짜리인데 저거를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냐? 비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비자 컴퍼니 카드사. 그런데 저거를 이제 딴 사람이 자기가 사고 싶다고 팔라고 500억에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뒤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비싼 이유는 저게 제일 처음에 생긴 거라서 그래요. 첫 NFT. 그래서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 크립토펑크는 한 10,000개 정도를 발행했었고 9,999개인가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저게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외계인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좀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는데 그런 특이한 외계인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안 팔고 자기가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 이런 건 다 뿌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 사람 하나하나도 다 1억씩 해요. 싼 것도. 얘는 좀 비싼 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특이해서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유명한 거 이거 디지털 아트죠. 비플이라는 사람이 1,500일이라고는 그냥 디지털 아트인데 800억. 람보르기니 4억 정도밖에 안 해요. 싸죠. 네. 그래서 이 NFT가 그러면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태동기여서 저런 뭐 아트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되고 뭐 가격이 비싸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일종의 소유권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CD 같은 거 잘 안 사죠? DVD 사요? 안 사죠? 저는 사요. 저는 사요. 블루레이는 들어봤죠? 근데 블루레이를 사도 플레이를 못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블루레이를 플레이하려면 특이한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다 온라인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걸 왜 사느냐? 디지털 저작물, 음악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이제 스트리밍으로 다운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소유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스트리밍은 그냥 듣는 거지 서비스를 대고 받는 거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은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시 오프라인의 매체로 옮긴 게 저는 CD, DVD인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디지털에 대한 저작물의 소유권을 명시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이제 NFT고 이걸 뭐 왜 사느냐?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 팬사인회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팬사인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팬미팅과 팬사인회와 다 다른 건데 팬사인회는 100명만 뽑기 때문에 CD 막 20장 30장 사야지 될까 말까 하는 거라서 그래서 팬사인회 갔다 그러면 이제 진상 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걸 사는 게 뭐 자기 팬심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앨범 같은 경우는 희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거라 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디지털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의 형태로 오프라인 매체로 이제 저장이 됐다고 치면 디지털 자체를 디지털로 이제 저장하는 게 NFT인 거죠. 그래서 게임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건 플레이 투 윈이에요. 뭐냐면 그 뭐 리니지 안 해봤죠, 여러분들? 안 해보는 게 좋아요.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저거는 저는 안 해봤는데 지금 한 30대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려면 뭐 아이템을 사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리니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런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저런 데서 게임을 하면 뭔가 좀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고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돈을 써서 하는 건데 처음에 돈 안 쓰고 들어간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뭐 맨날 가다 자기가 죽기는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돈을 썼던 사람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사에서는 이게 사람도 게임의 한 요소다 재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면 돈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고 여기 유명한 게 뭐 엑시 인피니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괴물 같은 거를 그냥 키우는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건데 괴물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놓고 그 새끼가 비싸지고 뭐 그런 거 낸단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저게 베트남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게임성으로 보면 별로 재미없게 생겼어요 보면. 재미없고요. 근데 저게 베트남이 좀뭐그 거리가 없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빠서 하루 거리보다 좋대요.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이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한 달에 저걸 하면 한 300에서 500달러 정도 버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 생계 이상이 나와서 훨씬 낫대요 오히려. 뭐 택시 운전사 이런 거보다 낫다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게임에 NFT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서 만든 재화라든지 아이템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 게임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저게 지금 요즘 이제 핫한 이슈인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스투 여기 보면 뭐 강남 땅도 팔고 뉴욕 땅도 팔고 그런 데가 더 이슈라고 해서 그런 컨트로버셜한 땅들 있죠. 뭐 국가 간에 분쟁이 있는 땅 그런 경우에 이제 먼저 사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꽂으려고 그래서 그런 데또 뭐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세컨 소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사놓으면 그 땅에다가 광고판 세우고 그래서 광고용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거래에도 당연히 NFT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NFT는 다 디지털 저작물을 디지털로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거였고 그래서 주로 이제 디지털 자산을 뭐 블록체인에 옮기는 게 NFT였다고 치면 사실은 아직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기는 게 사실은 NFT의 더 큰 역할이거든요. 그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거 이걸 NFT화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유동화시켜서 거래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많은 서류들이 있죠. 여러분들 대출 서류라든지 뭐 부동산 등기 이런 것들도 다 NFT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거래가 되고 편리하게 거래가 되는 거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주택담보가 하려면 뭐 등기해서 서류 떼고 뭐 서류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서류가 다 NFT라면 NFT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은행이 왜 필요하지? 그래서 은행이 사실은 지금 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한 60% 정도 이상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수익이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되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해서 그래요. 곧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은행에서도 여하튼 이쪽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은행은 등치가 있고 하니까 좀 이제 디지털 전환이 아직 느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이제 첫 번째가 한국은행이죠. 물론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서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CBDC라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디지털 화폐를 준비를 하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 CBDC를 발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은 워낙 위조 지폐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종이돈을 주면 안 받아요. 다 위조 지폐라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로 뭘 쓰냐면 그 QPay 뭐 이런 걸 써요. 네이버페이 비슷한 거. 온라인으로 다 해요. QR코드 찍어가지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잖아요. 민간에서 정보를 가져가지고 힘을 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저걸 알고 있으면 민간이 이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민간 너무 힘이 커지죠. 공산 정보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CBDC를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사실 그런 출입국이라든가 뭐 수출입 규모가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등치가 됐는데도 그 무역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전혀 쓰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질서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서 디지털로 빨리 전환해서 그쪽 안에 들어서 기축통화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가 크게 목적이고 중국에 저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다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다들 보면 뭐냐면 먼저 하진 않는데 늦진 않게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CBDC를 올해 여름부터 시작했죠. 개발을. 그라운드엑스에서. 그리고 제 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쪽을 저희가 담당해요. 언론에 얘기를 안 해가 잘 모르죠. 회사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기사로는 안 내서. 그래서 통화 쪽을 보면 아마 들어본 적 있어요. 본원통화라는 거 있고 파생통화라는 게 있고 그래서 본원통화라고 하는 건 정말 한국인이 찍어낸 돈이고 이게 CBDC죠. 그 다음에 실제 돈은 이 은행을 통해서 유통되는 돈이 크죠. 그래서 뭐 보통
M2라고 하는 광의의 통화. 이게 이제 실제 찍어낸 돈에다가 2년 미만 예금, 보통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런 걸 다 합쳐서 광의의 통화라고 얘기하거든요. M2라고. 그래서 이게 훨씬 커요. 오른쪽 아래 보면 통화 승수라고 전체 M0 대비 M2가 얼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27배에서 뭐 15배에서 27배. 이게 쭉 내려간다는 건 통화가 안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큰 거고 이게 담당이 이제 은행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CBDC 자체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에 돈을 내는 건 사실 그렇게 별게 아닌 걸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도 뭐 물건 샀다 카드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광의 통화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핫한 게 디파이죠. 작년 막 엄청 핫했죠. 지금도 계속 핫하고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바뀌고 내가 다른 암호화폐를 뭐 배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끼리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또는 뭐 다 있어요.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보험도 있고 다 있어요. 복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지갑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CBDC가 들어가면 은행이 하는 이전에다. 이건 지금 가상자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CBDC가 여기 딱 들어가면 이건 실물 진짜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이 규제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 간의 거래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제 당국도 복잡해요. 어떻게 세금을 내게 될까? 근데 CBDC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다 디파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은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슈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규제는 정치인들의 몫이고 우리는 기술을 연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래서 CBDC는 M0인데 뭐 NFT도 M0 하나의 서비스라 볼 수 있죠. 다 각각 하나 서비스인데 사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시작인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유동화 뭐 이걸 담보로 뭐 할 수 있고 이걸 맡겨서 뭐 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옵션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요거 위에서 막 올라가니까. 근데 현재 시스템은 지금 이런 상태죠. 계속 파생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옛날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블록체인이고. 서류를 떼서 뭐 보내서 인증받아서 공증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누르면 그냥 바로 다 처리되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국가 간 제약도 없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달라질 거예요.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NFT랑 DeFi 두 개를 봤죠. 또 하나 더. 어떤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자, DAO라는 게 요즘 이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 민주주의를 해다고. 뭐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뭐 다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인베스트먼트 다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돈을 막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 초판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살려고 다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소액을 막 넣어가지고 그때 모은 돈이 2천만 달러인가? 뭐 그 정도 됐었는데 못 샀어요. 더 큰 부자 그냥 사가지고 경매에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투자를 모아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뭔가 하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다오도 있고 기부 같은 경우 내 돈을 이제 내고 그리고 이 돈을 어디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프로포즈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동의하면 내가 동의 이렇게 하고 투표를 통해서 이 돈을 기금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예술품을 사는 데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다오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오를 정치에 적용한 데도 있죠. 이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포데모스라고 하는 당인데 여기서는 모든 결정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냥 일반 투표랑 뭐 다를 게 뭐 있냐, 온라인 투표랑 뭐가 되냐면 내가 지지를 하지 어떤 사람을. 근데 항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사이버 국회의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 100만 명이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명 그 정도 포션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저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투표권을, 그러니까 이 사람 지지를 철회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 투표권이 약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투표 이런 건 그냥 뭐 빠르게 투표하는 거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빠르고 적은 비용이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에 대해서도 직접 직접 투표, 참여 정치 이런 게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정치도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오 쪽이 굉장히 많이 내년쯤에 그러니까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의 플랫폼들, 뭐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다 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소유하고 자기들만 쓰고 있고,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그 하이텔, 나우누리, PC통신들 그 다 자기 큰 기업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 개방되고 서로 이어주면서 더 큰 부가가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화되고 연결이 되면 사실 더 큰 부가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중화된 플랫폼을 쓰는 게 아니라 탈중화된 다오를 써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물을 디지털로 옮기는 NFT를 쓰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파이를 돌리고 뭘 만들고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이 위에 계속 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에서 10분 지났는데 디지털에서는 이미 한 세대를 지나고 뭐 철기 시대 끝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물에서 나왔던 그런 상품과 비슷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지나면 실물에는 없지만 디지털에는 있는 그런 상품들도 계속 개발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왜 이쪽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냥 신뢰자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그러니까 여러가 다 의견이 다른데 하나로 합치는, 모아주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럼 신뢰자가 있으면 은행, 그럼 블록체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딜이 쓰면 돼요. 그래서 금융시스템에서는 신뢰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못 믿는 은행 간 또는 국가 간 이러면 좀 믿기가 어려운 경우 있죠.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엔 은행이랑 거래해야 된다. 그럼 그 은행을 믿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구성은 컨센서스 합의 레이어가 있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구동하는 컴퓨테이션 레이어가 있고, 이게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위에 앱을 만들고 스마트 컨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UI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요즘은 이제 많이 스테이블해진 것 같아요. 스테이블해진 것 같고 큰 이슈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건 암호학 쪽에 들어가는 쪽은 사실 위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반이고 이 위에서 뭔가 계속 들어가고, 물론 이 안에서도 이제 스케일러비티 이런 거 관련된 게 있지만, 그래서 만들고 있는 응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CBDC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CBDC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내용을 쓰면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공개돼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 보낸지 다 보여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은행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다 공유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럼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돈 얼마 받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뭐 먹고 얼마 썼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이 가능할 수도 있죠.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려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그냥 블록체인에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암호화만한 문제가 블록체인은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돈을 보내면 이게 돈이 뭐 보낸 돈이 음수가 아니다. 계좌에 뭐 음수보다 작은 돈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돼서 모르죠. 그래서 암호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맞다는 것까지도 뭔가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암호화 기술이에요. 이쪽을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게 사용하는 것도 꽤 어렵고 아직 그 다음에 느려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걸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증명을 사용을 해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를 개발을 논문을 다 했고 이제 이거를 상용화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CBDC는 들어갈 거고. 근데 이렇게만 또 하면 문제가 프라이버시가 너무 보장이 되면 이게 자금 세탁 방지법에 걸려요. 불법으로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마약 딜러한테 갔다. 그럼 추적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계좌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만 너무 보장돼 있으면 추적이 안 되죠. 어떻게 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는 가능하면서 오디팅이 가능하면서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는 보장돼요.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이건 UI인데 사실 이거는 UI만 있지 연결 안 돼 있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아까 다오 얘기했었는데 원래 연구실 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도 그냥 올리면 투표 내용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 비밀 투표가 안 되잖아요. 비밀 투표가 안 되면 강압이 들어오죠. 나 안 찍었어? 따라 나와 뭐 이런 게 되니까 비밀 투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밀 투표가 되면 또 우리가 이제 투표할 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개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맞게 한 건가? 내 표가 정말 이 개표에 들어갔나? 모르죠. 지금도 종이 투표를 했을 때 내 표가 여기 들어갔는지 내 표가 어디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돼서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엔드-투-엔드 베리파이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한 검증이라고.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를 해가지고 그게 투표함에 들어가고 그게 개표까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투표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지금 현재 알파 버전까지 나왔고 올해 이제 베타 릴리즈 할 거고 내년에 정식으로 릴리즈 할 거예요. 그래서 베타 나오면 지금 좀 늦었지만은 보궐선거에서 쓰면 좋겠네요. 학과 무슨 뭐 대표, 뭐 아니면 공대 대표 이런 거 공짜로 줄 테니까 쓰면 돼.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물류적 정품 인증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식사 혹시 피자 같은 거 먼저 피자요? 네. 혹시 이렇게 학생 다 같이. 피자 괜찮나? 좋아요. 그래서 그 가짜 상품 이런 거 되게 많죠. 그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약품 이런 거 보면 가짜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게 보면 그거 방지하려고 홀로그램 스티커 이런 거 막 붙이고 해요. 화장품에 그런 거 보면.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중국. 광저우에서 뭐 만드는데 잘 만드는데 거기가 또 가짜 상품에 만드는 원산지거든요. 그래서 홀로그램 붙이는 건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지 아무 득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할까? 그 소고기 이력제 이런 거 알죠? 유통 이런 거 찍어 뭐 어떻게 이렇게 왔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소고기 이력제 DB에 저장해 놓고 그냥 쫓아가게 하는 거고 블록체인에 쓰면 뭐가 좋을까? 블록체인으로 되면은 근데 블록체인에 되게 되면 일단은 먼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데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 별로 안 좋거든요.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쟁회사한테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최종 소비자는 이게 어떻게 왔는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를 이제 푸는
이런 거고. 그럼 저거를 그럼 뭐 블록체인 안 하고 DB를 쓰면 안 되느냐? 유통 이런 게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든 회사도 여러 군데고 유통도 여러 군데고 그러면 만약 이 회사에서 만든 DB에 다른 유통회사에서 거기에 정보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공용화된 DB로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항상 아까 말했지만 저건 M0다. 저걸 기반으로 또 뭔가 다른 서비스 또 올라갈 수 있죠. 유통되고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선화증권 이런 거 알아요? 배에다 붙이면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을 하는 사람이 물건을 배에다 선적을 하면 그 거기서 증권을 발행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할인을 받아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이게 통관하는 데만 몇 개씩 걸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은행에서 이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상대국 은행에다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돈을 붙여주고 여기서 물건을 받았다고 치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꽤 시간도 걸리고 돈도 비용도 비싸고. 근데 이제 저게 된다면, 저게 맞다면, 그러면 유통되는 거를 기반으로 저게 이제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NFT 뭐 이런 형태로 있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걸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보험에 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또 위에 계속 서비스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는 안 하고 있고 저 기본을 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저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개발하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 영시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성능 올리고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좀 약간 그 연구적인 내용은 안 했고 연구실에서 대충 하고 있는 거 블록체인 관련된 것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회사도 만들었어요. 예, 한 1년 된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저 한양대 국민대 같이 하고 있고 저 한양대 있고 국민대 김재 교수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해서